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명태균 씨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가 선거 브로커라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선거 브로커를 이용한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선거 브로커를 이용한 정당이 누구입니까?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 선거 브로커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대통령 내외와 선거 브로커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CCTV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한 달 만에 해명이라고 내놓았는데 선거 브로커의 몇 마디의 거짓 해명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갖는 무게에 비하면 너무 가볍고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가 쪽팔리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께 여쭙겠습니다. 경남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죄송한데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태균 씨와 네. 강혜경 씨를 조사하셨습니까? 네. 두 분 다 조사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건이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제가 이 건 아닌데 조사 안 했다 이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은 조사하셨습니까? 그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를 조사했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에게 줬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다 부인이 됐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비용 보전 비용으로 지급된 정치 자금이 사실상 대선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조사하실 때? 그때 몰랐습니다. 몰랐죠?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명태균 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쥐락펴락하는 이런 꼴썽사나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집권 여당이 말씀하시는 선거 브로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시 제 질의 시간인데요. 네. 답변을 하실 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PPT 봐주시면요. 당시에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회계 보고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불법이죠, 총장님. 회계 보고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지금 이 취지가 이제 아니, 여론조사 제가 묻는 비용. 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명태균 씨 거는 물은 것도 아니고 원론 원칙 그 자체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보고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라는 그 개념이 네. 선거 비용에 사용되는 그런 좋습니다. 부분이냐 아니냐가 또 이게 문제가 네, 돼서요. 됐습니다. 자, 사회를 초과한 여론조사는 신고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여론조사를 받는데 회계 보고에 누락됐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총장님? 4회 이상,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4회 이상의 여론조사를 했고 그걸 보고 받았는데 회계 보고에 누락돼 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좋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좋습니다. 다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PPT. 명태균 씨가 청구서를 들고 올라갔다는 게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씨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회계보고 기간이 4월 18일인 건 총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렇다면 회계보고 기간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즉 조사 당시에서는 몰랐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장님? 그 사실관계가 좀 애매해서 아니요,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3월 28일 날 어떤 사람이 선거 브로커가 와서 3억 6천 당신 때문에 돈을 썼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조사 돌릴 때는 몰랐더라도 그 사실을 당시 3월 28일 알았다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지금 선거 비용으로 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을 하셔야죠. 네.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했는데 그게 돈이 든 게 3억 6천 정도가 들었다라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전에 P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4번 이상 그 결과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죠, 총장님.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뢰를 하지 않고 의뢰를 하는 하지 않았다 상황에서 하더라도 4번 예, 이상 어떤 사람이 개별적으로 지금 그 총장님 그냥 의역을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에 대한 법 해석을 해주시면 네, 지금 됩니다. 법 해석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법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총장님이 부담스러울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사 당시에 몰랐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즉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정당이 회계보고를 누락하게 되면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총장님? 네, 선거 비용 누락이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야 이건 선거 브로커한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뭘 이런 것까지 하냐라는데 실상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20여일 동안 한 달 가까이 명태균 씨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구난방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그날로 거짓 해명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경남도 선관위가 1차적으로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총장님 잠시만요. 총장님께서는 그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시겠죠. 네. 그 사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당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따져 보더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실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이야기하는 게 팩트로 드러나면 총장님이 그 부분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잠시만요. 내용이 그겁니다. 그건 경남도 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하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요. 경남도 선관위가 조사를 안 하고 검찰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총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그 내용을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선거 관련 사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빨리 넘기는 게 선관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저희가 경남 그 선관위에서 조사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무슨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2002년도 회계 보고서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의원과 그 회계 책임자, 그 다음에 지금 명모 씨가 나타나고 또 관계인으로 한 2사람 정도의 돈거래가 이제 저희들이 포착을 해서 보니까 이것이 지방의회 선거 그때 당시에 이제 지선거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 공천 과정에서 뭔가 금품 수수행위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금전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전부 진술자들이 진술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정치장부법 위반 부분, 회계보고서 누락 뭐 이런 것들은 고발을 했고 실질적으로 공천 관련한 부분 수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천 관련 수수 부분은 그 관련 사건의 A, B라는 사람이 지방의회 선거 그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이냐 아니냐 부분이 네.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한 네. 겁니다. 자,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총장님의 기술한 내용에 A, B, C와 같은 인과관계가 지금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관련 자료를 윤건영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아까 제가 그 사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신고 여부, 미신고 여부를 네. 확인해서 자료를 좀 네. 빠른 시일 내에 좀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횟수가 특정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불법과 탈법이 계속 되었고 또 하나 그렇게 선관위에서 주목하고 실제로 여러 관계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방지되지 못했다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저희들은 여론조사 한 번 할 때마다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다가 게재되고 되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 여론조사의 불법 여부라든가 특이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는데 최소한 중앙선관위가 지금 횟수라든가 내용으로 봐서 이 부분을 감지하지 못했다.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그 본 질의가 끝나가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죠. 혹시 저 수사 의뢰서를 지금 요청하시는 부분인가요? 포함해서. 네. 네. 그 포함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꼭 국정감사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그 일시와 장소 이런 부분 열람 방식해서 열람에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 저희가 제공을 못 해드린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국정감사에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위원회가 제출을 요구를 원한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제출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 비밀 보장 이 부분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건지 이 부분이 저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전부 공개적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생활 보호나 기타 뭐 수사 뭐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 아니면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저 이 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네네. 법률을 다 또 처음부터 들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네, 그래서 혹시 그 열람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비공개 자료를 공개적으로 오픈시키는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은 좀 국정감사에 의해서 비공개해야 될 자료의 목록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네, 지금 자,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네. 그 자초가 수사 의뢰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조에 수사에 그 관한 사항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따지겠습니다. 네. 그건 이유로 따지겠습니다. 네. 저는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 혹시 그렇게 된다면 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 가능한 부분은 네, 네, 제출해 알겠습니다. 주시고 네. 진행 과정에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열람을 할 수 있든지 네, 네. 그것은 따로 위원회에서 전북익산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모든 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뭐 네.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떤 가정을 전제로 아직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섣부르게 뭐 490 뭐 얼마를 반환해야 된다 그런 거 꼭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지금 최근에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희들이 아직 고민도 하지 않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들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여사께서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법률적 의미를 떠나서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책을 다양한 시각의 책을 대학 때 읽고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한 번도 여사 문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야당은 또 이렇게 그 주장을 여당에서는 이건 이제 공세라고만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요. 왜? 여당의 대통령실 행정관이 여사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왔던 선거 브로커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나고 오는데 차량에서 대통령과 이 명태균 이 사람이 함께 내려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주요 정치권 인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했다는 게 범여권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 그래서 이게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여사께서 지금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도 관련성을 인정을 했고
디올백은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방금 이 문제는 여당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들도 지역 선거를 하나 이 대통령 선거를 하나 똑같이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법과 기준에 따라서 딱 이미 주요 정당들이 되면 법과 질서가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다 돼 있습니다. 아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법률팀이 있어서 다 조사를 하고요. 그런 노하우가 전수됐다면 이런 브로커가 훨씬 더 할 수 없었는데 이런 브로커가 꼈다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것이요.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 여사께서 9차례 걸려서 텔레그램을 했는데 단수로 하면 나 역시 좋지. 근데 기본 전략은 경선이야. 이 사람이 9번 연락을 했는데 여삭 한 차례 이 사람은 이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단수가 나 역시 좋지. 이런 이야기를 아까 제가 처음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브로커한테 대통령 영부인이 왜 텔레그램으로 답을 합니까? 자, 그래서 저 법리적인 걸 떠나가지고요.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이럽니다.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적 규정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별도 규정이 없죠. 그럼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명태남인 사람이 텔레그램의 여사에 대해서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단수 조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선거 과정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맞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총장님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자, 그럼 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공천과 같은 당무에 개입하거나 특정인을 지원해 공천 혹은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여사는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이권 해석을 했잖아요. 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없고 예.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든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꼭 공무원만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제한 말고도 누구든지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 그때는 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사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이 자, 문제가 예, 될 그래서 것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 공직선거법 저희들이 보면 47조의 2 정당의 후보 추천자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57조의 5 당원 등 매수 금지. 네. 또 230조 매수 및 이도 유해죄 여기에는요 누구든지 네. 여기 보면 주어가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 250조든 57조의 5든 주어가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주어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럼 이걸 알려면 모르잖아요. 아직 현재 우리가. 그리고 수사는 하지 못하고 결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텐데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3억 6천 여론조사를 뭐 가지고 갔는데 창원 의창에 공천을 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적용을 하면 이 여사도 만약에 이 법률 위반되면 여사도 처벌이 되는 거죠. 이 사항이 해당이 되면. 거기서는 이제 권한자 부분이 이제 나올 것 누구든지 같습니다. 제가 네, 했던 누구든지인데, 총장님이 했던 예, 여사님이 했던 예.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적어도 이것이 지금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의 저변에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하락을 해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큽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더라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아까 그런 의지도 표명을 하셨는데 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건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계속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사기관에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지금 문제는 저희가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인데 문제는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근데 문제는 저희에게는 조사를 해도 사실상은 그 수사와 같은 강제권, 즉 통신자료조회나 금융자료조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개정 의견으로도 만약 정확하게 우리가 수사할 수 있으면 이런 그 권한을 좀 달라라고도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조사를 해봤자 수사기관만큼 뛰어나게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거는 통신자료하고 그 금융자료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선관위에 법적으로 조사 권한을 부여를 한 것은요, 이거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여되어 있는 조사 권한을 행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하기 전에 황인수 국장 관련된 답변 들을 내용이 있어서 좀 입장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위원장님, 제가 황인수 국장이 지금 저지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에 좀 엄중히 밝히려고 하는데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데 좀 벗고 증언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황인수 국장. 예, 위원님. 지금 평상시에는 안경 벗고 활동하시죠?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도 벗고 활동하시죠? 예, 언론에 노출 안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장에서 나갈 때는 벗습니까? 예. 오늘 아까 오전에 이 회의장에서 나가서는 다 벗고 지금 식사도 하고 언론이 주변에 없는 걸 확인하고 제가 벗은 적은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입니다. 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일천 교수. 국정원 1급 출신의 30년 동안 대공 요원이었고 10명의 그 대북 간첩을 전 세계 네트워크에 심은 분입니다. 이분 지금 교수 활동 중이고 방송 나오고 책도 내고 계세요. 또 국정원 대구 중립단도 책까지 내고 다 활동할 때 본인이 의사진행 바랍니다. 자, 자 잠깐만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의하는 모습, 증인의 모습이 직접 게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홍보하고 있다고. 이 지금 증인의 이 공개된 이 모습이 회의에 참석한 회의 사진을 진화위에서 직접 게재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방금 전에 여기서 이 증인이 퇴장하고 나서 밖에서 활동하는 사진이 지금 마스크 벗고 안경 벗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지금 증인의 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의 전력과 관련해서 파악할 것이 두려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출신인 이성근 의원님께서도 국정원법에 또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경 벗어주시기 바라요. 얼마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저를 위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네. 그 저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 해주시면 저는 바로 지금이라도 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이야기하지만 다 있잖아요. 응? 예. 자, 이건 국회를 못 오고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임명권자라든가 해당 기관장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동원해서 보더라도 그런 타당한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벗고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까? 저는 적절한 조치가 지금이라도 해주신다고 약속만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 그래요? 네. 자,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인수 국장 특별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조치가 있다면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시 갑 국회의원 김성애입니다. 진화희 위원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평에서 벌어졌던 군경의 민간인 희생 사건 알고 계시죠? 1기부터 10여 차례 진상규명 이루어지면서 이승만 정권의 경찰과 군인이 빨갱이 부역자 잡겠다고 한평 일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총살하는 등 대략 1000명 넘게 학살당한 사건 밝혀진 바가 있죠? 예, 여러 차례 한평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한 예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황인수 국장 그 직권 남용해서 재조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이것도 한평에서 벌어진 건이죠? 한평 사건 중에 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직권 남용이다라는 형식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살펴보셨어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는 누가 하셨어요? 제가 지시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67차 위원회 회의 당시에 김모 씨에 대한 사건 보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했죠.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원장님 하신 의결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진상이 규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명되고 나면 이게 언제 이제 배포됐는지 보면요. 그다음 보시면요. 의결된 다음에 통지일이 보면 2023년 11월 보통 지체 없이 대략 보름에서 한 달 안에 통보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24년 2월 2달이 넘게 늦게 됐습니다. 왜 지체가 됐죠? 이게 원래 과거사 정리법 28조 1항에 따라서 진실 규명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수정 과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서 2주 내지 4주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길었죠? 다만 예, 그 사건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한 이후에 통보했기 때문에 2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사 정리법을 보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신청인에게만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의 신청할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이의 신청으로 본 것은 아니고 재조사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사실 확인을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무슨 사실을 확인하셨죠?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신청서가 있었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상에 그런 내용이 일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군경에 의한 희생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67자 회의록 다시 보여주실까요? 자, 위원장 김광동 의안번호 제23호 237 진실규명 확인 심의 결의안 전남 한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중간 생략 전부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뭐가 그 내용을 보고 의결하신 분이 내용이 부족하다고 나중에 얘기한 게 말이 돼요?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위원장님이 없는 권한을 사용해서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심지어 적대 세력에 의한 것 같은데 왜 내용이 빠져 있지? 그 내용을 넣고 나서 의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의결을 한 다음에 재조사를 임의대로 지시할 권한이 없잖아요. 재조사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게 재조사죠. 그 보고 아니, 군경에 의한 학살이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로 바뀌면 사건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전히 바뀌는데 이게 재조사인 거지 어떻게 보완조사입니까? 본인이 의결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고서의 사실이 맞는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 김 씨도 아니고 다른 신모 씨에게 좌익 활동을 했냐, 대창 부대가 빨치산과 관련이 없냐, 대창 부대 들어보셨냐, 말씀하신 사건은 인민군이 들어와서 발생한 사건이냐. 재조사 당시에 이미 조사관이 이게 적대 활동에 의한 것임을 유도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러면 보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조사관들을 바꾸셨어요? 원래 일단 멀쩡한 조사관들을 두고 2명 다 교체를 하셨는데 한 명은 이 사건의 가해 기관이 경찰 출신으로 바꿨고 다른 한 명은 6.25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출신으로 2명을 다 교체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의 보완이었다면 원래 하던 조사하는 사람을 시키면 되는데 왜 바꾸셨어요? 원래 조사하던 조사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나와 있었는데 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2명 있었잖아요. 한 명에 대해서만 나갔는데 마치 2명이 한 것을 한 명이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명의 조사관 남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 왜 교체하셨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명이 조사했고 그 한 명이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했었습니다. 출장 내역을 보면 2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왜 2명을 다시 임명하셨어요? 한 명이 했다면서. 벌써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기록 재조사 지시자가 지금 위원장님을 답변하셨는데 저희한테 서면 답변 보낸 거 보죠. 황인수 조사 1국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처음에 9월에 답변을 했다가 10월에 김광동 위원장과 위원회 지적했다라고 바꿉니다. 아니 재조사위원 지금 과거사위원회는 위원회 결정 사안을 위원장이 지시하면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올간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황인수 1국장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한 번 더 살펴봐라. 그러면 왜 처음에 황인수 조사 1국장이 재조사했다고 거짓말 답변하셨습니까? 9월에. 저의 지시를 받아서 황인수 국장이 그렇게 또 10월에 하셨고요. 9월에 답변 안 하셨다고요. 서류 작성부터가 엉터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바꿀 권한이 없는데 그런 재조사를 지시한 거를 담당자도 쓸 수가 없으니까 황인수 국장이 지시했다고 하다가 나중에야 위원장이 지시라고 답변을 바꿔서 제출할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고발을 당하신 것임을 좀 봐야 되겠고요. 아닙니다. 일관되게 제가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황인수 국장이 또 조사관을 지정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국은 법적 권한이 없는데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군경 사건을 어떻게든 좌익 사건으로 돌려보겠다는 김광동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간첩 색출에 골몰하고 있는 황인수 국장 두 사람이 이념의 잣대를 갖고 이걸 판단한 겁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뭡니까? 진실을 밝혀서 역사와 화해를 하게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 사과를 하지 않고 이거 빨갱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재조사를 지시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 이 문제로 기소당하시면 사퇴하시겠어요? 그 김성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결 전에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의결한 다음에 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재 전에 마지막 확인을 한 다시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결정 나면 그래서 기소가 이 건으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면 김광동 위원장님 그 전에 사퇴하시겠습니까? 그 수사 결과가 나면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정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선관위는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조금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시는 국민들께서 드실 것 같습니다. 부담을 좀 덜 드릴 수 있도록 질문을 짧고 건조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회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정치자금법 제3조
기부의 정의는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되어 채무의 면제 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정치자금법 45조 보겠습니다. 벌칙 조항도 사무총장님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자, 47조의 2 공직선거법 47조의 2 보겠습니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시, 권유, 요구, 알선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네,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매수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당내 경선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 선관위에서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입니다. 저도 이거 엄청 많이 보고요. 저희 캠프 구성원들은 진짜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가 친절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제공받은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관련된 가상번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 총장님이 조금 눈치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우선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3억 원이 넘는 여론조사를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혹이 있고 2번, 대통령 부부는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한다는 의혹이 있고 3번,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선 여론조사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번,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여론조사의 대가이므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세위 절반을 대가로 전달했다. 이거는 경남 선관위에서 밝혀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최근 이러한 증언을 종합해보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의 여지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경남 선관위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렇죠? 네.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최근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금 자금 성격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이미 그 내용은 작년에 고발로 그러니까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명태균 씨 이외에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 역시 이 같은 혐의에 벗어나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우선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3억 원을 넘는 여론조사를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고 대통령 부부의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또한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하고 이는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으므로 김건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규정이 그렇게 해석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네. 수 있는데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총장님, 네. 선관위는 심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아까 계속 입에 달도록 말씀하시는 게 수사 의뢰, 고발하겠다. 그게 역할이고 그걸 판단해내는 것도 선관위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을 떠넘겨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께서 확인을 해보고 확인했더니 본인들의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 역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김영선 의원이 공천의 여론조사의 대가이므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세비 절반을 대가로 전달했으므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했듯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해 보입니다. 사무총장님, 향후에 지금뿐만 아니고 계속 과거의 일이니까 조금 벗어나 있는 듯한 화법을 쓰시는데요. 향후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발과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후적인 일인데요. 공수처에 지금 수사 중인 네. 사안으로 돼 있고, 향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의 어떻습니까? 조사 권한은 그 강제권을 발동하기가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양일간 노령층 유권자들을 승하차로로 실어 나른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있었던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지금 그 사안은 언제 사안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네, 인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나서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차량을 지원하면 안 된다. 그 개인적인 차량 지원 불법으로 지정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잘했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이거를 강화군청에다가 마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달라라고 우리 선관위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추가 질문제 할 테니까 네.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장애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선관위의 권능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이 네. 부분을 지적해드리고 네.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또 선관위의 권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다 책임을 합쳐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